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10월 26일입니다. 9월 말 10월 초에 무서웠던 조정 장세가 어느덧 잊혀가면서 상당히 시장이 안정화돼가는 모습입니다. 아쉬운 거는 거래대금 같아요. 거래대금의 부진. 오늘 코스피가 거래대금이 10조 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제는 그쪽 코스닥이 연중 최저치의 거래대금 8조 5천억 정도, 양시장 합쳐서 20조가 안 되면 거래대금이 상당히 부진함을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참여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장은 참여자가 없는 가운데 새로운 주도자의 확산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그나마 한빛 희망이 아닐까. 내년도 장세에 대한 테이퍼링은 진행이 다음 달부터 될 거고, 한국은행의 긴축 금리 인상이 아직도 내년 초까지 두 번은 더 될 수 있다는 이런 긴축, 그쵸? 그리고 경제 성장률 둔화, 이런 것들, 공급망 우려가 여전하지만 주식시장은 한 줄기 빛을 보이지 않나. 그러면서 또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이 발표하는 기업들이 속속히 나오면서 그래도 주가의 움직임이 먼저 선행하면서 움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오늘도 여러분 주린이의 투자를 돕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오늘 시장을 브리핑해보고, 오늘의 지켜봐야 될 관심 종목들 앞으로, 그리고 시장 반도체 얘기랑 테슬라 얘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하는데요. 테슬라 서학개미들 갖고 계신 분들, 꿈에 1000달러, 한 주당 1000달러 넘어갔고,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우리나라 원화 환율 환산 하면은, 그쵸? 지금 미국으로 1달러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0조가 넘어간 거고, 지금 오늘 환율로 하면은 1170조, 그쵸? 약 1200조 원을 달성한 걸로 그렇게 밤사이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SK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 기업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나타났는데, 매출은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업황 두려움에 있지만, 앞으로의 디램 업황 이런 것들이 계속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익, 그쵸? 이익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캐펙스에 대해서 투자, 디램 쪽은 좀 상당히 좀 업황을 보고 투자하겠다. 그리고 낸드 쪽은 상당히 자신 있다. 128단, 176단, 고단화되는 것들, 미세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컨퍼런스 콜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메타버스와 엮인 NFT, 게임 이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워낙 테슬라의 그런 압도적인 주가 흐름과, 그쵸? 밤사이 소식,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시장 자체가 워낙 좋았어요. 외국인 매수도 들어왔는데 기간까지 쌍끌이 매수로 들어오다 보니까 대형주도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이 오르는 그런 기염을 보이면서, 게임주가 워낙 강했기는 했지만, 그죠? 엔터주가 더 강했죠. 엔터주도 메타버스 관련 이런 것들이 모두 엮이면서 상당히 큰 이슈들이,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매일같이 하루 호재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오늘 시장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장 지표 보시면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고요. 미국이, 그쵸? 밤사이 S&P 500 지수가 테슬라의 효과로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는데, 오늘 코스피도 종가로 갈수록, 코스닥도 시작 출발해서 종가로 갈수록 고점을 보이는, 그쵸? 종가 고가로 거래대금이 근데 아쉽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양시장을 합쳐서 20조가 안 됐고요. 보면 코스닥은 1000선을 단방에 회복을 했습니다. 900선이 깨질 것 같은 그런 10월 초의 장세가 어느덧 벌써 잊혀져 가면서 또 다시 정고점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계속 안정화되는 모습 속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실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시총 상위주가 시뻘겋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하이닉스 장중 3% 넘게 오르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하이닉스가 9만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상당히 바닥권에 대해서, 그쵸? 컨빅션 바이, 밸류에이션 콜, 이런 것들을
저도 말씀드렸었는데 애널리스트 뭐 용어의 관점에서 보면은 주가는 먼저 움직인다 6개월 선행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풀린다 생각하면은 뭐 이전에 사지 않겠냐. 근데 관건은 외국인 매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그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올리고 그 중에 반도체 업황이 좋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이 어제는 개인만 샀었는데 외국인이 기관이 적극적으로 샀고요. 보시면은 바이오에 오늘 좀 상당히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뭐 삼바에 모더나 mRNA 백신 위탁 생산, 그쵸 적합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일부 개별 바이오 기업들 상당히 좋은 그죠 10% 넘게 오르는 종목 개별 종목들도 많았었고요. 유메이드가 또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5% 급등했고요. 뭐 퍼라비스는 장중에 역시 7% 넘게 올랐었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테슬라, 그쵸? 테슬라 소식에 신고가 소식에 아침에 에코프로 BM, LNF 이런 것들이 4~5%대 강세였는데 이게 양극재 소식 관련 소식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테슬라의 헤르츠 중고차, 그죠? 중고차가 아니라 그 렌트카 업체 소식 때문에 테슬라가 폭발적으로 오른 거긴 한데 4680 물론 파나소닉의 배터리 소식도 있었고요.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2차전지 수지들은 그냥 테슬라 향 사실 LNF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장중에 좀 있었지만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소재 쪽에 대해서 핵실험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게임 그쵸 엔터 이런 쪽으로 주도주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 동종목들이 꺾인 건 아니다. 그쵸 고점에서 지금 한 15% 정도 고점에서 받고 있는데 20% 정도면은 충분히 다시 없는 분은 사도 그죠? 있었던 분도 위에서 매도로 혹시 조금이라도 치신 분은 다시 좀 채워놓기에는 성장이 멈추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파괴적 혁신의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고 LFP 배터리를 그죠? 요거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이걸 전체 모델에 확산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고 결국 양분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전기차 업체 중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 클럽 가입에 성공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인베스트먼트 키워드 3가지 꼽아보면 게임 업계가 이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서 정말 제가 유튜브에 몇 번을 올렸었지만 연초부터 선전 경제 가속화가 유메이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뭐 게임빌 그죠? 컴투스 뭐 이런 쪽 그죠? 이런 쪽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시장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의 체크 포인트 이 종목도 지속 관심 가져야 될 텐데요. 일단 하이닉스 실적 컨퍼런스 콜 내용 잠깐 살펴보면은 디램이 내년도 20% 초중반, 낸드는 40% 이상 성장 기대한다. 사실 이게 수요가 그쵸? 성장보다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하이닉스 콜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공급망 불안으로 수요가 내년으로 이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 개설적 수익 둔화도 오히려 최소화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 모레 삼성전자가 이미 기실적은 잠정으로 발표했지만 월 초에 컨퍼런스 콜 해서 확정 실적 발표하면서 분명히 또 콜을 할 텐데 이 반도체 업종의 변화가 결국 삼성전자도 하이닉스처럼 긍정적인 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반등 원달러율만 안정화되고 있다면 계속 외국인이 이끌 거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개별 종목처럼 움직일 수 없겠지만 올해 1월 초처럼 움직일 수 없겠지만 지금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사볼만 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텔의 PC용 CPU 엘더레이크가 27일 발표합니다. 27일 이거 공개 임박했고 이를 통해 DDR5 국면 전환을 하면서 디램 업황도 생각보다 나아질 수 있다. 가격이 P가 올라가면서 그죠? 고부가 가치 제품들로 결국 가격이 올라갈 거고 이쪽에 대한 고객사들 그죠?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디어요 11월 10일 상장인가요? 11월 10일 다음 달 SM엔터테인먼트 자회사죠. 글로벌 팬 플랫폼 구축 내년 콘서트 재개 기대감에 엔터주도 오늘 급등했다. 그죠?
SM, JYP, 뭐 YGO는 완전 초급등했죠. 하이브도 급등했는데 하이브는 또 소식이 있었어요. 두나무 있잖아요. 두나무. BTS 굿즈 상품들 뭐 NFT 협력 소식에 상승했고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가 두나무잖아요. BTS 굿즈를 NFT로 발행하기 위해서 5천억에서 뭐 9천억 규모의 주식 맞교환 사업을 추진한다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야, 이게 엔터가 그죠? 엔터도 메타버스를 하는데 메타버스 안에 또 NFT 이거 게임하고 같이 엮어서 그쵸?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엔 궁극적인 큰 그림은 메타버스 이겁니다. 이거 그죠? 메타버스 엔터 게임 이게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위메이드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위메이드 트리 흡사합병 결정 게임과 블록체인 회사죠. 자회사 메타버스 사업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어저께 뭐 대표가 뭐 페이스북인가요?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었는데 자사 게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임이 플레이 투 원, P2E 이쪽 그죠? 돈을 버는 플레이하면서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총력을 다하겠다. 오늘 급등한 이유가 이겁니다. 또 자이언트 스텝 제가 유튜브에서 뭐 5만원대 소개해 드렸던 종목인데 벌써 11만원이네. 11만원 9만원 갔다가 10만원 넘었다가 좀 조정 나왔었는데 7만원까지 다시 아센디오 그쵸? 자이언트 스텝 컨텐츠 개발 VFX 기업인데 이걸 통해서 결국 영상 컨텐츠 제작 이런 업무 협약 체결 소식만으로도 역시 메타버스랑 엮인 것들이 오늘 상당히 강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종목들 디어도 상장하면 SM 밸류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유매들을 사기 힘들면은 다른 게임주를 좀 건드려서 좀 포트에 담을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가장 큰 저는 기대주가 뭐 모르겠어요. 제가 맞춘다 이런 느낌보단 도깨비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출시됐는데 뭐 PC나 콘솔로도 출시될 거고요. 펄어비스가 상당히 기대 수혜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조만간 좀 소개를 해볼까 하고요. 하이브는 진작 몇 번을 말씀드렸고 NFT가 이렇게 또 두나무랑 엮일지 몰랐는데 하이브의 플랫폼 그리고 경제 재개주 그죠? 이런 것들 유버스 플랫폼 이런 것들 메타버스에 엮여서 같이 좀 크게 큰 그림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픽 종목입니다. 오늘 뭐 반도체기 아까 하이닉스 얘기를 했는데 심텍을 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회사는 다 아시겠지만 기판업체 PCB 업체죠. 흔히 말하는 반도체 통신기기 인쇄회로 기판 기업이고 매출의 70%가 인쇄회로 기판에서 나오는 거의 글로벌 기판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텔 엘더레이크 공개가 10월 27일 될 거고요. 이 DDR5로 이제 전환을 하면은 결국 이 2008년에 DDR3 전환할 때 2014년 DDR5 전환할 때 이 기판 업체들의 실적 점프업 하는데 매출 비중이 동회사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고객사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굵직한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DDR5가 전환되는 이 시점에 DDR5보다 그죠? DDR4보다 가격 인상의 효과에 대한 그런 이 신택이 누리는 효과가 역시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디램 업황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이 국면 전환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간 이 신택이 그죠? 앞으로 이게 점점 미세화되고 복잡화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MSAP라고 미세회로 공정 패키지 기판의 강자인 신택이 캐펙스 투자도 올해 연초 이후에 얼마 전에 또 공시를 냈었고요. 그쵸? 자회사 신텍 그래픽스 일본 자회사죠. 이것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유로 상당히 연결 이익으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패키징 기판의 수요 확대 증가가 DDR5 모듈 설계 구조로의 변경과 국면 전환으로 인해서 상당히 괜찮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매출 내년도 영업이익이 1300억이 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시총이 아직 1조가 좀 안 되거든요. 오늘 종가가 9500억 수준. 정말 싸다. 왜 그동안 쌌냐 이렇게 생각이 드냐면 이 자회사들 신텍 그래픽스 그쵸?
연결 기준은 이 회사가 계속 작년까지 적자를 냈었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배 구조로 적자가 나는 회사였고 그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영향도 있었고 반도체 업황 둔화에 따른 최근에 그 둔화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상당히 강했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로 보면은 같이 조정은 맞았습니다. 그죠? 9월 말 그죠?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조정은 받았는데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그죠? 상당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고 올해 그냥 주가만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아요. 그죠? 40%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연초 대비. 근데 반도체, 소재, 장비 이쪽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이쪽은 상당히 몇 개 종목 빼고는 거의 우하향에서 최근에 바닥을 짚고 밸류에이션 콜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결국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도 느끼셨겠지만 그동안에 부진했던 이유는 소재 장비 업체들이 그 반도체 업황 둔화 때문인데 결국에는 이쪽 패키지 미세로 공정에 대한 패키지 기판을 만드는 심택의 입장에서는 그쵸?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견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천슬라 그죠? 테슬라 천불 이 얘기를 마무리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테슬라가 가져온 건 뭐죠? 파괴적 혁신이었습니다. 파괴적 혁신. 전기차. 근데 전기차가 마침 이 친환경 ESG에서 그죠? 이 환경에 상당히 맞았던 거고 사실 미국의 전기차 점유율을 얘기 드렸었지만 전기차 점유율 그죠? 이거 5%도 안 되거든요. 5% 언더고 지금 중국, 유럽 얘네가 그죠? 한 10에서 20% 정도 20% 넘은 데가 유럽인가요? 이 정도인데 어저께 그죠? 렌터카 업체 헤르츠 이거 사실 원래 코로나 때 부도육이 갔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비상장 회사고 다시 회생이 됐는데 이 회사가 테슬라에 그죠? 내년도까지 내년 10월까지 10만 대 그죠? 10만 대를 구매하기로 42억 달러입니다. 42억 달러 어마어마해요. 이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어제 소식이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AI, 인공지능 그리고 뭐 FSD, 자율주행 이런 시스템으로 애플처럼 차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계속 업데이트 돼가지고 그죠? 그 내연기관에 그냥 자동 그냥 깡통차가 아닌 인공지능 차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직 그죠? 보완할 건 많지만 그래서 이 잔존가치에 대해서 중고차의 가치로 봤을 때 그래서 렌터카 업체에서는 상당히 더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거라고 헤르츠도 생각한 거고 헤르츠의 앞으로의 이익 모델을 위해서는 테슬라가 필요했던 거고 서로 윈윈 전략이 된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곧 이제 그죠? 베를린 공장, 텍사스 공장 11월에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이 렌터카 업체 헤르츠의 10만 대를 이미 그죠? 확보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공장 가동률에 대한 거 그리고 이익의 관점에서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바이든이 원하는 그런 친환경 정책에서 모두가 아다리가 맞았습니다. 모두가 아다리가 맞았고 헤르츠는 그저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가 새로운 오너랑 구조조정 이후에 나스닥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테슬라를 계약하면서 그죠? 상당히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겠죠. 또한 테슬라 입장에서는 또 장기적으로 고객층 그죠? 고객이 렌트카 업체 헤르츠를 통해서 테슬라를 사용해보고 정말 좋다 생각하면 테슬라를 또 구매를 할 수 있는 효과도 분명히 후광 효과도 발생할 겁니다. 미국의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전기차 점유율 가속화 이거 같아요. 저는 이거 같고 이걸 테슬라가 역시 아무도 따라올 수 없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주가가 밤사이 12% 넘게 오르면서 천불이 그죠? 한 주당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소재 업종이 최근 들어서 10월 초까지 좋았다가 장 안 좋을 때도 좋았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테슬라가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전기차가 성장하는 거를 보여주고 이 전기차 소재 업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LFP에 대한 이슈 논란은 있을지 모르지만 양극재 기술 갖고 있는 소재 업종들은 성장은 일단 계속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당연히 그죠? 셀 업체들 뭐 우리나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들의 경쟁력도 그리고 심지어 LG 에너지 솔루션도 중국 BID나 CATL이 하고 있는 그 LFP를 사업을 확장하려고 지금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력이 되는 이미 우리나라의 지금 배터리 셀 업체들은 3사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내연기관만 했던 그죠? 글로벌 오토메이커들이 테슬라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파괴적 혁신이 가져온 그죠? 극단화 더 잘 되는 쪽이 더 잘 되고 결국 좀 안 되는 쪽이 안 되는 쪽으로 그죠? 그 파괴적 혁신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결국 도태되는 그런 것들을 주가가 돈의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테슬라 얘기를 끝에 했는데 반도체 얘기도 계속 해드릴 겁니다. 반도체를 최근에 계속 말씀을 잘 드리고 있는데 자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사야 된다. 하반기에 4분기에 준비해서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하이닉스가 그거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반도체 밸류 체인에 대한 소재 장비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그죠? 내일 모레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콜에서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제 채널의 영상들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